올해 53신 카페 사장 김미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10년 전 이맘때쯤이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작은 카페를 시작했을 때였죠. 그때 제 나이가 43이었으니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거든요. 아직 중학생이던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고 사연을 들어주세요. 카페를 연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나요? 오후 3시 정각에 한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으셨는데 뭔가 차분한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려요. 그분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더니 창가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머물다 가셨는데 너무 조용히 계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다음 날도 똑같은 시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오시는 거예요. 매일 오후 3시 정각에요. 처음엔 그냥 동네 직장인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계속 같은 시간에 오셨습니다. 정말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늦어도 오후 3시 5분을 넘긴 적이 없었거든요. 그분은 항상 같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창가 쪽 2번째 테이블이었는데 처음에 앉으신 그 자리를 고집하셨습니다. 다른 손님이 앉아있으면 조용히 기다리셨다가 빈자리가 되면 그제야 앉으시곤 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걸요. 카운터에서 일하는 제 모습을 하루 1시간씩 지켜보고 계셨다는 걸 말이에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도 그분이 오실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오후 3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문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안 오시는 날이면 왠지 허전했거든요. 그런 날이 1년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메뉴였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과 조용한 독서 시간. 그게 그분의 변하지 않는 루틴이었습니다. 2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분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오셨는데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거든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많이 쉬셨네요. 처음으로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때까지는 주문할 때 말고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감기약을 챙겨 드시라며 약국에서 사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엔 날씨 얘기나 간단한 안부 정도였죠. 그런데 그분이 생각보다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따뜻하고 차분했어요. 몇 달 후에 알게 된 건데 그분은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정년 퇴직을 앞두고 계셨는데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딸 이야기를 하면 눈이 반짝이시면서 교육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어요. 저희 딸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때 그분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아이와 직접 상담도 해주시고 좋은 책들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딸아이가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아예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랐죠. 저도 모르게 그분에 대한 고마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5년째 되던 해에는 제가 카페를 확장하게 되었어요. 장사가 조금씩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공사 때문에 한 달 정도 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분께 미리 말씀드렸더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럼 한 달 동안 어디서 커피를 마셔야 하나요?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었는데 왠지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 작은 카페가 그분에게도 소중한 공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다시 문을 열던 날 그분이 첫 번째 손님으로 오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분이 단순한 단골 손님이 아니라는 걸요. 6년, 7년이 지나면서 저희는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은 제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카페 운영이 어려울 때도 격려해 주시고 딸아이 일로 속상할 때도 위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거의 안 하셨거든요. 저만 일방적으로 제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8년째 되던 봄이었어요. 그분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오셨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평소에는 책을 가져오시는데 그날은 빈손으로 오셨거든요. 커피를 가져다 드렸는데 손이 살짝 떨리고 계시더라고요. 괜찮으시냐고 물어봤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가슴도 왠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 저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날따라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분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10년 가까이 알고 지냈지만 이렇게 마주 앉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분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처음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때 저도 이혼을 막 했거든요. 2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혼자가 되었을 때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카페를 발견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이혼하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동안 왜 가족 이야기를 안 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용한 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미영 씨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혼자서도 이렇게 씩씩하게 살 수 있구나 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으셨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영 씨가 딸아이를 키우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정년퇴직 후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던 제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깊게 숨을 들이쉬셨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영 씨, 저는 20년 동안 미영 씨를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루라도 미영 씨를 보지 못하면 허전해요. 그때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게 그 말인가 싶어서 말이에요. 정년퇴직도 내년이면 끝나요. 그동안 제가 미영 씨께 많은 걸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미영 씨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늦었지만 진심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상상해 본 적도 없던 일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청혼을 받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43세 이혼하고 나서 재혼은 꿈도 꾸지 않았거든요. 딸아이 키우기도 바빴고 카페 운영도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외로웠어요. 특히 딸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문득문득 공허함이 밀려왔거든요. 그분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찾아와 주신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외로우셨을 텐데 서로를 위로해주며 지내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딸아이에게 상의를 해봤어요. 처음에는 놀라더니 이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 선생님 좋은 분이잖아요. 저도 그분 덕분에 많은 도움 받았는데 가족이 되면 더 좋죠. 딸아이의 지지를 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50이 넘어서 하는 재혼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분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과거와 상처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분도 결혼 생활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해지셨고 더 소중히 여기게 되셨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그분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게 감동이었어요. 제 과거도 제 상처도 모두 포용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아팠거든요. 독감에 걸려서 카페 문을 닫고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그분이 죽 끓여서 가져다 주셨어요. 그때 정말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픈 저를 돌봐주시는 그분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옆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동반자가 더 필요한 나이가 되었구나 싶었어요. 그분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조용하고 평온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분께 답을 드렸어요. 네, 좋겠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신 마음에 감사해서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그분의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어요. 지금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가족들만 모여서 조용히 하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결혼이지만 오히려 더 설레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며 쌓은 믿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50이 넘어서도 이렇게 가슴 뛰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앞으로 그분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이 너무 기대됩니다.